안녕하세요. 경기창작센터 입주기획자 공동기획전 초대거부전의 온라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 공동기획자 중 한 명인 이문석입니다. 이 온라인 대담은 이번 전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작가와 기획자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 초대거부와 황아람, 이문석 이렇게 두 명의 기획자, 김수나, 엄희정, 오민수, 임철민, 조문희, 조성경 이렇게 6명의 참여 작가에 대한 소개는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 아마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이제 비대면 중심의 사회가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 데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이제 대담은 화면에 등장하는 8분의 참여자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각자의 기획과 창작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건 또는 에피소드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근데 그런데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것이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이 대화라는 게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만 마치 이제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꿈꾸던 미래 세계에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첨단 기술이 접목된 대화가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해서 어디를 나갈 수도 누구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대신 고른 방법이라는 점이죠. 이제 혹시 전시를 기획하거나 참여하기 전에 나는 꼭 이번 전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미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희망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이제 그보다는 사실 이 대화를 하게 된 이유는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한 번도 전시장 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닫을지 모르니 이 상황을 기록해두자라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처음 스카이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영상통화로 처음 미팅을 해보고 아직 이런 대화에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제 노트북의 카메라가 이제 모니터의 이 윗부분에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고 접히는 부분이 달려있어서 아마 대화를 하실 때 때때로는 자꾸 제 턱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시선이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하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술 활동이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공동기획자님이신 황아람 기획자님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초대 거부전 전시 공동기획자 황아람입니다. 저는 일단 독립기획가, 미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번 올해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독립기획자로서의 관점이었고, 또 두 번째는 미술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맞물릴 때도 있지만 좀 다를 때도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2월이라는 시점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어떤 한 해를 준비하고 이제 막 실행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시와 프로젝트가 이제 한 건이 취소되고 5건이 연기된 이제 개인적으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술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올해를 어떤 분기점으로 잡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미술 공간이라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트 클럽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물리적인 모임과 커뮤니티 그리고 어떤 교류의 장 같은 거를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다음 단계의 계획들을 실행하는 딱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시금 생각을 하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향후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했고 그리고 기획과 공간 운영에 대한 상황을 다 재점검하고 변화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변한 상황에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야만 했으니까 지금 하는 방식처럼 어떤 온라인 미팅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다시 일정들이나 전시나 프로젝트의 일정들이 잡히고 저 개인적으로는 2021년 1월과 2월에 2개의 기획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이른 시점에서 되게 많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모든 것은 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과
그러니까 작가와 어떤 디자이너와 여러 가지 이제 직군들이 온라인 미팅과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만날 시간은 짧지만 되게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라면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되게 증대된 그런 아이러니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획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업무 스타일의 도입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나 근데 반면으로는 저의 또 다른 이제 정체성이라면은 공간 운영의 관점에서는 물리적인 제한과 한계가 뚜렷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촉발된 제작, 공유, 유통 이런 온라인 플랫폼과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교차 지점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어떤 과제를 이제 등에 업고 오프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어떤 발표의 장소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그 외의 기능들, 특히 올해부터 하고 싶어 했던 어떤 모임을 주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교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이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전시도 되게 많은 준비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문석 기획자와 저는 이제 경기창작센터 입주 기획자로 들어왔고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모든 거를 거의 다 온라인으로 했죠. 저희가 실제로 만난 거는 사실 한 3-4번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업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고 좀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하람 기획자님이 입주하실 때 같이 공동 입주하는 작가분으로 모셔온 분이 어미정 작가님이신데요. 어미정 작가님도 입주를 하시면서 어떤 생겼었던 변화라든지 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창작 방향이 혹시 조정된 부분 같은 거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할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된 상황에서 들어갔거든요. 작업에 있어서는 주로 저는 주변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외부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리는 그런 작업을 이어나갔었는데 이제는 그 외부 환경에 다니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식물들을 만나거나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농장이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절화를 구매해서 또 그런 대상들을 저의 그 방에 가져다 놓고 관찰하고 재조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그런 시도를 해봤었고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어떤 한 가지의 그 차이를 보았는데 그건 관찰 방식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주로 제가 보통은 원경에서 뭔가 멀리서 넓은 풍경을 보고 그 대상을 어떤 좀 더 거리를 두고서 목격을 하는 방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저의 책상 위에서 그 근경에서 그 대상 자체를 보고 대상을 어떻게 돌려가면서 관찰을 하거나 또는 제가 그것을 재조합하거나 좀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변형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크게 뭐 육안에 드러난다고 하긴 어려운데 작업의 과정 안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이번에 전시가 한 3-4개 정도 전시가 연기가 됐고 또 개인전은 제가 스스로 2번 정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대부분의 전시를 정상적으로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좀 느껴지는 것이 이제 그 실제 하는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저의 작업의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촉각적인 경험, 실제 그 공간에 가서 촉각적으로 어떤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그 웹의 공간에서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작업 방식을 가져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럴 경우에 그 어떤 웹의 환경에서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드로잉에 가깝거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처럼 영상의 그 일환으로 좀 더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체를 좀 더 다르게 활용해보는 그런 시도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어떤 자리에서 창작하는 자리가 바뀌는 경험들이 제일 1차적이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창작을 하는 게 작업을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작업의 어떤 소스를 구하는 장소들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조문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건물의 이제 벽면을 이제 찍고 그 사진 이미지들을 편집하심으로써 작업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바깥에서 어떤 풍경을 사진 찍으러 나가는 것부터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일 텐데, 혹시 이런 창작을 하시면서 소스를 구하는, 자료를 구하러 가는, 사진을 찍는 그런 데 어려움을 느끼시진 않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문석 선생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외부의 환경을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그냥 촬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의외로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외부인들이 되게 많은 환경에서는 노출되어 있을 때는 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뭐, 왜 찍냐,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항상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밝힐 때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자유롭게 촬영을 하고 장소를 리서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 작업이 일단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이후에 무언가를 소거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거하는 대상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어쩌면 작업의 과정을 되게 수고스러움을 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2월 달에 한국에서 막 시작이 됐었고, 네, 제가 개인전을 오픈하는 동시에 그때 거의 다른 전시장들 자체도 같이 오프닝을 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아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오프닝을 일단 안 하는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시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 상황이 됐었고, 제가 개인전을 시작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출입구를 이제 한쪽으로 줄이고 한쪽만 출입구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과정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예상을 다 못하고 3월이 되면 이제 조금씩 더 잠잠해질 거다라는 예상으로 이제 다음 전시를 준비하시던 작가분이 전시 기간을 뒤로 미루셨어요. 그러면서 전시를 안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그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전 진행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전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외부의 전시장 문이 많이 닫혀 있고 열려있고 진행되는 전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러 오는 경우도 더 많았고 아이러니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네. 작업하는, 사진 촬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작품이 유통되고 전시되는 그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쭤볼 분이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미술 씬에서 미술 작가님들, 사진, 조각, 회화 이런 작가님들이랑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6분의 참여 작가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안무를 베이스로 하시는 안무가분이시죠. 조성경 안무가님이신데, 저는 이제 궁금했었던 게, 예를 들어가지고 미술 전시 안에서도 퍼포먼스와 같이 신체 행위를 통해서 작품을 드러내는 영역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다른 전시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떤 사람이 전시장 안에 들어와서 관객들 바로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안무, 춤, 퍼포먼스 이런 영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작업의 일환으로서의 몸의 움직임을 그 앞에서 바로 바라봐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쉽게 차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특히 조성경 안무가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른 안무가님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하셨고 이분들이랑 팀을 구성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사태 이후에 어떠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극장의 기능이라 그럴까요? 특수한 기능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특별한 공간 안에서 관객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기능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이런 영향을 작업 안에 반영한다던가 이 코로나에 반응해서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한두 달이면 없어질 텐데 극장 공연이나 전시를 되게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꿔서 이렇게 내보내는 현상에 조금 거부감이 있기도 했어요. 조금. 그런데 지금 벌써 한 해의 반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에 고향 전시에서 댄스 필름이라고도 하고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는 스크린 댄스나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미리 막 계획을 한 건 아니었어요. 본의 아니게 올해 초에 올해는 영상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보는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 것은. 근데 어쩌면 무용이 영상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영화처럼 만들어지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의 무용을 공연 예술을 대처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매체가 변형이 돼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2012년에 로마에서 만난 5명의 퍼포머들과 그룹을 만들었어요. 콜렉티브 시어터, 댄스 시어터 그룹인데 저희가 로마에 있을 때는 매주 만나서 같이 리서치 작업을 하고 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거주지가 옮겨가게 되었어요. 나라를 바꾸고 그렇지만 이 그룹이 계속 있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런 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작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줌 미팅이 이전에도 줌은 아니지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오고 갔고 메일도 오고 가며 작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퍼포먼스가 어떻게 관객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 근래에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나의 사건이라는 퍼포먼스 위주의 전시가 정말 오픈하고 한 2, 3일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옮겨가면서 전시를 닫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포르투갈 퍼포먼서가 국내에 방문을 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본인이 퍼포먼스를 하기에 기다렸다가 정말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전 미술관이 다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미술관 안에서 그 퍼포머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땀을 그렇게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좀 경이롭더라고요. 이제는 그 누구도 그렇게 비말을 발산시켜가면서 살아있다는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는 게 굉장히 희귀한 경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모에 있어서 좀 저도 흥미로웠었고 그래도 아무튼 몸이 그 앞에서 바로 뭔가 얘기를 해야 하는 분야가 지금 전시장 안에서 다 닫힌 전시장 안에서 어떻게 기능할지 그리고 단지 전시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다른 시어터에서도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좀 다들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성경 안무가님처럼 이제 해외에서 길게 생활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하셨던 분이 김순아 작가님이신데, 김순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업이 이 해외에서의 낯선 건축물의 벽면이나 사물의 질감, 재료 등이 주는 이질적인 느낌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해오셨어요. 근데 독일에 있으셨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때 각각 코로나가 한 군데서 심해졌다가 조금 잦아들고 다른 한 군데서 심해졌다가 잦아들고, 이런 어떤 차이점들, 그리고 작업을 해오시던 그 작업하는 공간이 달라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고 활동하다가 올 초에 이제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2월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막 코로나가 엄청 심해진 상황이었어서 여행사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만류를 하면서 괜찮겠냐, 미뤄라, 이런 식으로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해왔던 거니까 계속 추진을 했는데, 이제 여행사에서 운행을 축소를 하면서 저희 비행기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3월 말로 비행기 티켓이 이제 연기가 됐어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또 한국보다 오히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엄청나게 좀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 들어갈 비행기표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신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무슨 망명을 떠나듯이 정말 좀 막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와서 이제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또 가졌고, 경기 창작이 또 이제 입주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특정한 거주던 환경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붕 뜬 상태로 오랜 시간을 좀 보내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대부도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처할 곳을 마련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도라는 곳이 또 섬이다 보니 약간 좀 외딴 곳에 또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여기서 적응을 하려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면서 적응 시간을 보통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부유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에 제가 구름이나 안개 그런 대상들에 좀 관심을 갖고는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 좀 더 그런 대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구름이나 안개나 연기나 이런 대상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고 존재하지만 우리가 또렷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짓말같이 우리를 이렇게 포섭하고 있는데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안으로 호흡하듯이 스며들었다 나오면서 우리를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물이 동시에 또 사건이기도 한 그런 현상들, 이런 대상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또 코로나라는 대상하고도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서도 우리를 포섭하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마치 소문처럼 거짓말처럼 없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실제적인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두려움, 이런 생각들도 많이 연결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런 대상들을 작업 소재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새로운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은 좀 영역 밖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는 있으나 제가 이제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완전히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섣불리 소중하게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상황은 안 됐으면 좋겠다.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최소한의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경기창작 그 내부 기획전에서도
벽화를 그렸어요. 좀 아이러니한데 평소 때는 뭐 그래도 이동이 가능한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을음을 연기를 그리게 됐는데 글쎄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작품이 어떻게 유통될 것인가 어떻게 관객들하고 만날 것인가라는 고민보다는 그 대상의 성격과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용 면에서는 조금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 방식에서는 오히려 더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창작 공간이 어디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소재를 작업으로 하셨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부여하게 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작업 소재에 영향을 미친 걸로는 또 소개해드릴 임철민 작가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임철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디론가 이동한 경험, 어떤 공간에서의 경험을 주로 다루시고 특히 그게 여행지에서 마주치게 되는 커다란 규모의 건축물, 상징물, 대형 교통 플랫폼 같은 경우들을 다루시고 요 근래는 또 어디론가 들어갔을 때에 마주하게 된 골목의 풍경들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리서치를 하고 그거를 수목으로 재현하시는 임철민 작가님에게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임철민 작가님이 손을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 상황 속에서도 대화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철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간이나 장소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욱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더 중요해지는 시기고, 이제 그 반대로, 비록 우리는 회의를 하고 싶지만은 직접 보고 회의를 했으면 한다는 마음도 드는 걸 보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작업이 올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올해 초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이제 해외 풍경들 많이 가져와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홍콩을 방문하는 걸로 해서 한 여름쯤, 한 5월쯤에 이제 대만을 방문하는 것까지 해서 2개의 여정 다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뒀고 이제 어디 갈지도 다 인터넷에서 리서치도 해놨던 상황이었었는데 결과는 모든 표를 취소했어야 됐고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원래 이제 제 작업에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를 주고 싶었다가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골목의 이미지들을 다시 이제 수집을 하고 가져오고 있었을 때에 그 생각이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아람누리 미술관에서 보여드리게 된 작업의 지역적인 장소는 종로와 익선동 그리고 저희 안국역 근처 쪽에 이제 어떤 골목들을 주로 다녔어요. 그 다녔던 시기가 이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였고요. 제가 이제 처음 리서치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그 과정을 결정을 할 때 이제 그 지역의 금요일 혹은 이제 토요일에 그 해당 장소를 방문을 해서 이제 새벽 1시부터 이제 3시 사이에 풍경을 가져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9시쯤에 미리 가게 됐습니다. 이미 거기에 밤 12시에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을 했던 이미지를 담기가 어려서 이제 부랴부랴 진행을 했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들을 따라서 가느라고 이제 작업할 때는 되게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방법은 다 있는 법이니까 열심히 작업했고요. 또 이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작업은 안산에 거주하고 계신 6분의 거주민들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주관적인 풍경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제 풍경화의 형식으로 이제 그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2.5 단계로 올라갔고 원래는 이제 직접 대면에서 투 채널로 인터뷰 과정을 이제 녹화하려는 것도 이제 전면 수정하게 되었고 결과로는 이제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만으로 이제 인터뷰를 나누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그 작업 진행 중에 있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작업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얼굴도 모르지만 목소리밖에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감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적응하고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감상이 같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임철민 작가님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시에서 작업을 하면서 본인이 그려내고 싶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작업의 소스로서 원천으로서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좋다고 했지만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좀 어그러진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상황으로 저도 작가분들이 각각 자기 작업을 좀 더 좋은 자료를 구해서 본인 작업에 반영하기 위해 리서치를 나가시는데 임철민 작가님처럼 오민수 작가님도 올해에 다른 지역, 특히 해외 도시들을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 혹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도시 풍경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작업을 제작을 하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비행기 티켓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은 오민수 작가님이 경험하신 다른 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민수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해외 리서치 작업들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중지가 되면서 비행기를 좀 못 다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취했던 어떤 작업의 방향은 국내에 계신 중국인 분들이나 대한 분들을 좀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결과물들로 또 다시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던 작업은 조금 영상 화면 공유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 된 어떤 멜로디의 악보인데요. 2018년도 저는 쿠팡이라는 소셜 커머스 기업에서 노동 상하차를 했었었고 그 상하차 할 때 나오던 노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1979년 대만에서 만들어진 나나초라는 노래라는 걸 발견하고요. 그다음에 그 노래의 원 작사가가 호저쿠스라는 1900년대 초반의 인물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중국 당시 베이징을 거점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정치가이자 그다음에 철학가, 백화문 운동을 제창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별로 나누어진 그 각 지역별의 이야기들을 리서치하는 방향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대만, 그 다음에 중국, 그다음 우리나라 한국 이렇게 세 국가를 경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못 가게 되었지만 작년 2019년도에 대만을 다녀오면서 리서치했던 결과물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교류가 되던 방송국의 PD라든가 다른 연구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유해드리는 화면은 작년 대만에서 찍어 촬영한 사진들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현장에서 그 노래에 관한 그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음반 판매 사장님한테 이 노래에 대한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 노래가 어떻게 다른 가수들이 부르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대만에 갔을 때 대만 작가님들께서 저가 하는 방향의 작업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지금 원래 해외 영상 촬영은 다 중지가 되었지만 국내에서 촬영했던 인터뷰라든지 리서치 또는 촬영한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입주기획자로 있으면서 오민수 작가님과 같이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기로 했었고 원래 계획은 사실 올해 혹은 내년까지라도 베이징이랑 타이베이라고 하는 두 개 도시를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민수 작가님 작업이 어떤 물리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시아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현상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었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와 타이완의 타이베이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베이징과 타이베이는 고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가 되면서 서울과 경기도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조차도 혹은 도내 내에서
서울시 안에서 이동하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가가 창작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서 올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은 서울 미들시티 비엔날레라고 하는 2년에 한 번씩 있는 전시의 기획팀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시가 우선 2년에 한 번인데 올해 예정되어 있었던 전시가 내년으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시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술 감독님이 외국인 분이셔서 현재 런던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어떤 지시사항을 내려주고 있는데, 제가 3월 초에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라기보다는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사실 예술 감독님을 한 번도 실질적으로 못 뵀습니다. 계속 이렇게 줌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스카이프로만 배워서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감독님과 일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근무 형태도 격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미술계에서 제가 어떤 사무직 근무자로 일하면서 어떻게 근무 형태가 바뀌게 될지, 그리고 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자주 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노동자의 한 명으로서 저는 필요한 존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오민수 작가님과 같이 하려고 했었던 프로젝트명이 이제 뒷걸음질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의 기획자로서는 이제 해외 참여 작가분들에게 연락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어디서 같이 만나자, 내년에 무슨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약간 백지수표 발행하듯이 누구 만나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미안하다,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또 이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어떤 건강의 안부를 묻는 게 굉장히 주된 소통이 되어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꺼름질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더 하는데요. 자료를 공유를 드리면은 Against the Dragonlight라고 하는, 줄여서 AD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타이완과 싱가포르, 홍콩, 이게 4개 지역의 사회 참여 예술이라고 불리는 장르를 리서치하고 그 장르를 수행하시는 작가님들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4개 지역, 남한,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4개 지역 전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국가의 국경을 닫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방문이 어렵고 그 사회에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르가 어떤 사람들의 참여, 단순히 창작자가 어떤 물질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회화를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참여자들을, 이것이 미술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 참여자들도 자기 작업의 일환으로 초청을 해서 비물질적인 무언가 교류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데, 당연히 비대면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작품의 생산 자체가, 과정 자체가 불가해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사회에 접근할 수도 없고 어떤 참여에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황 안에서 사회참여 예술을 하는 작가분들의 고민과 이런 작가들과 교류하고 만나려고 하는 제 목적도 자꾸 좀 이제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아시아 지역의 리서치, 방문과 교류가 계속 제가 주 목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작가들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래도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무언가가 앞에 설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뭐 굴러가든지 어떤 무언가 물질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지 말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라고 했을 때 아무리 미술 작품을 사실 온라인에서 봐도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직접 보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감흥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시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을 접촉을 줄여야 될 것인지, 전부 온라인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분명히 강력하게
저희의 삶을, 특히 창작자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면서도 사실 작가의 주제의식과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 등이 지금 막 당장 바뀌거나 하지는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가는 자기 작품의 주제의식에 대하여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자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 활동은 어디서 해야 될지, 재료는 또 어디서 구해야 할지, 작품은 옮길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령 국내에서의 작품 운송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해외 작품을 오가는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작품 운송비가 2~3배 정도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 미국의 일부 지역은 작품 운송, 어떤 운송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두 코로나19 얘기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기획구도를 내세워야 할지 고민이 되고 초대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만날 수는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 전시를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줌 미팅을 하는 것처럼 직접 대면하는 만남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전시장 문은 이제 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또 만들고 또 무언가를 기획하겠죠. 이제 전시가 지금 시점에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비대면 사회를 견디는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대면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